자, 요즘에 아이들 단원평가 시험지 한두 개씩은 집에 가져올 겁니다. 자, 여러분, 단원평가 집에서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면 안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단원평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제가 영어 선생님이긴 하지만 사실, 학부모이기도 하죠. 네, 초등학부모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런 정보도 계속해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자, 단원평가 지금 이제 4월 말이 돼가고 있어서 아마 학교에서는 어떤 학교들은 좀 진도가 빠른 데는 이제 4단원 정도 나갔을 거예요. 이제 과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수학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4단원 정도, 3단원, 4단원 이렇게 나갔을 거라서 단원평가 시험지를 몇 장은 이제 집에 들고 왔을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요. 보통 수학은 기본적으로 다 보는 것 같고요. 다른 과목들은 뭐 필요한 경우에 보시거나 또는 수행평가로 대체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행평가를 이제 과목 선생님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요.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영어 전담 선생님이 보통 계시거나 또는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선생님이 같이 코어로 같이 수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단원평가의 의미가 사실 크게 없고요. 또는 이제 말하기 형태나 또는 이제 단어, 낱말 쓰는 정도의 수행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3, 4학년에는 그 낱말 얻고 쓰기, 그 스펠링 쓰기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학교다라고 하시면은 그거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단원평가를 보고 왔을 때 과연 우리 어머님들이 어떤 태도로 아이들한테 대해 주셔야 되는지, 그리고 단원평가의 변별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가 단원평가를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준비를 시켜야 되는지, 안 시켜도 괜찮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단원평가 준비해야 될까요? 안 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학교 선생님은 아니었으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이거를 그냥 그냥 평소 실력으로 보게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좀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사실 아이마다 다르고 뭐 다른 영상을 봐도 정답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가이드 기준을 삼으실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단원평가를 학교에서 공지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안 해주시고 그냥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만약에 공지를 해주셨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준비해오세요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아이한테 이제 언제 볼 거야,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공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들한테 대부분 공지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집에 와서 말을 안 하면 사실 몰라요. 그런데 저학년은 알림장에다 이렇게 써오죠. 그래서 받아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선생님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선생님이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교실 안에서 시험 전에 외울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시험을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미리 공지를 해주셨다, 고지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가정에서 연습해 오세요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6학년까지 키워보고 뭐 다른 학교를 이제 두 군데를 다녀보니까 학교마다 좀 특성도 다르고 선생님들의 성향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좀 느끼게 된 거예요. 아이를 둘을 키우다 보니 이제 담임 선생님도 여러 분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마다 성향도 좀 다르고요. 같은 학교라고 해도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들이 다르면 마인드가 좀 다르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 단원평가를 봤을 때 이게 단원평가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또는 이게 변별력이 있는 건가요?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공교육에서 하는 것들 쉽게 낸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네, 쉽고요. 자, 기본 수준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원평가는 사실은 변별력은 없어요. 변별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걸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단원을 충분히 아이들이 이해했는가를 확인하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수업을 하셨잖아요. 그쵸? 그 한 단원을, 그리고 그 수에 맞게 이제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에 맞게 수업을 진행을 하셨고, 아이들이 듣고 이해를 했어요. 듣고 이해를 했지만 이거를 평가를 하지 않으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어느 부분이 이제 우리 반 전체를 봤을 때 몇 % 정도가 이것을 수행을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지 선생님 입장에서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학습 결손이 생긴 친구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이런 단원평가를 이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수가 이렇게 너무 낮게 나오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내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기본 수준의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90점 정도, 85점에서 95점 사이, 예, 그 점수가 나오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60점 밑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아이들이 좀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원 평가가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야 라고 아이들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보고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의미 두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세 번째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에 대한 이제 그 피드백이죠. 아이들이 그 시험지를 가져왔을 때 어떤 피드백을 부모님이 해주시는가에 따라서 아이도 이제 조금씩 다른데요. 이제 저학년인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이 크게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단원평가 시험지를 가져오면은 몇 점 맞았어? 그리고 뭐 너희 반에 몇 명이 뭐 몇 점 맞았니? 또는 너보다 잘 본 친구가 누구야? 이런 질문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 뭐 부모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이들이 가장 자기들이 제일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시험지 이렇게 받으면 누가 100점이고 누가 몇 점이고 누가 몇 개 틀렸고 이런 것들을 정보를 서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 누가 못하는 친구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상처를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단원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일 경우가 많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원평가가 쉽기 때문에 다 맞으면 좋아요. 근데 다 맞는 친구들은 반드시 좀 칭찬을 해주시되, 왜냐면 실수 없이 다 맞는 거는 굉장히 잘한 거니까요. 칭찬을 해주시되 그걸로 과하게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기본 수준의, 제가 변별력이 좀 없는 시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5, 6학년 때 뭐 단원평가 100점 맞았어 라고 해서 그게 심화 문제까지 다 커버가 되거나 또는 중학교에 가서도 학업에 문제가 없거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실수 없이 다 맞았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칭찬해 주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무슨 보상을 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조금 성취를 못하긴 했지만 85에서 95점 사이, 네, 그 점수대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정하게 유지하면 뭐 크게 준비하지 않아도 전날 이제 복습 한번, 그 단원에 대한 복습 한번 정도 쭉 훑고 가서 그거를 그 정도 범위 내의 수준으로 점수를 받아온다 하면은 잘하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단원평가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단원평가는 그 단원평가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뭔가를 통합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단원에 해당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요. 그 단원에 풀었던 예전 문제집들을 한번 쭉 본다거나, 그것도 심화 문제까지는 풀 필요가 없고요. 단원 평가만을 대비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본이나 응용 중에서 약간 쉬운 문제들 정도만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한번 복습하는 정도, 그 정도 전날 잠깐 1시간 정도 짬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짬내서 그 단원에 대한 복습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이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이 단원 평가를 보는 태도는 굉장히 고쳐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85에서 95점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그냥 뭐 잘 받아오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 100점 맞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단원 평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시험을 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이 시험이 단순히 그냥 뭐 보는 시험이 아니라 네가 지난 단원을 얼만큼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갔고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들었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시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저희 큰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실수를 해서 자꾸 하나 두 개씩 틀리는데 내가 아무래도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수업 시간에 제대로 안 들었던 게 문제가 된 것 같아 라고, 얘가 지금 몇 번 그 학교에서 단원 평가를 여러 차례 보고 와서 이제 6학년 정도 되니까 그런 자기 분석을 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단원을 볼 때는 내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시험을 보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그 시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내가 이거를 검산까지 정확하게 하고 검토를 제대로 하고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쓰면서 내가 이 시험에 대해서 태도가 올바랐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틀린 문제도 이제 뭐 실수일 수도 있고 몰랐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 문제들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요, 오늘 단원 평가를 본다, 선생님이 공지를 하셨다라고 하면 살짝 공 전날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점수에 대해서는 이게 크게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70점 이하가 아니다, 그 70점 이하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이런 친구만 아니라고 하면은요, 어머님이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아이가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을 치르는 그 태도는 조금 좀 바꿔주실 필요가 있다. 아이가 태도가 너무 좋지 않고 그 시험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게 개의치 않는다,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런 태도는 조금 고쳐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 어머님이 과하게 기대하셔도 안 된다. 그것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영어 이야기도 늘 드리지만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부모로서 여러분들이랑 의견을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제가 이제 공교육 교과서를 만들면서 성취 기준이라는 것에 항상 이제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성취 기준에 도달을 하면 아이들은 이 단원을 잘 맞췄다라고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단원 평가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머님들 부담이 조금 덜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 자존감을 위해서 전날 살짝 복습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지니쌤이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